추석 연휴 때 일입니다. 78세의 윤순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 음식을 즐겁게 드신 후 목욕 좀 해야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후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모셨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죽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노후를 위한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한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훈입니다. 76세의 나이로 응급실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가장 마음 아픈 기억은 단 하나의 실수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얼굴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건강하던 70대 노인들이 응급실로 실려와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윤순자 할머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 후 30분 이내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보통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되라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때로는 식곤증이 와서 바로 누워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 속 행동들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식사 후 목욕이 원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위해 많은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여기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심장과 뇌의 혈류 공급이 더욱 감소합니다. 결국 실신이나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윤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제가 50년 응급실 생활에서 본 무수히 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식사 후 단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이 건강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즉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공장이 갑자기 바빠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몸의 혈액 분배가 크게 바뀝니다. 평소에는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던 혈액이 식사 후에는 위장과 소장, 간 등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식사 후에는 전체 혈액량의 약 25에서 30%가 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양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도시의 교통 시스템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도로마다 차들이 골고루 다니다가 갑자기 도심의 한 지역에서 큰 행사가 열리면 그쪽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도로는 상대적으로 한산해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뇌나 근육, 심장 등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것도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혈당 수치의 상승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식사 후에는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에 반응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것도 우리가 식사 후에 나른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때문에 식도로 역류하면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 없이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갈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체온이 약간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식이성 열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식사 후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로 목욕을 하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게 되고 이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후 30분 동안은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리한 활동을 하면 소화기관과 다른 장기 사이의 혈액 분배에 문제가 생겨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분은 우리 몸을 위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황금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박정수 씨는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을 해야지라며 가볍게 조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정수 씨는 뇌졸중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식사 직후 갑작스러운 운동은 이미 소화기관에 집중된 혈액을 다시 근육으로 분산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심각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이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이 씨는 갑자기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그는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있던 자세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고 일부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듯 식사 후 30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8%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목욕, 운동 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85%는 이러한 행동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이나 사우나는 절대 금물입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떨어지게 되죠. 이미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많은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혈압까지 떨어지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크게 부족해집니다. 마치 물이 부족한 댐에서 여러 지역으로 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농사를 위해 많은 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또 다른 용도로 물을 빼내면 결국 어느 지역은 물이 부족해지겠죠. 우리 몸에서는 뇌나 심장이 그 물 부족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식사 후 목욕은 최소 1시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찬물 샤워는 더욱 위험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므로 이미 소화로 혈액이 몰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혈류 변화를 일으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격렬한 운동은 위험합니다. 밥 먹고 운동해야 살이 빠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속설입니다. 식사 직후 조깅, 헬스, 수영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에는 이미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번엔 근육에서 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화기관과 근육이 동시에 많은 혈액을 요구하는 상황. 마치 두 명의 손님이 한정된 음식을 두고 경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몸은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각한 혈류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심하면 어지러움, 실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 최소한 2시간은 기다린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위험합니다. 식사 후 소파나 침대에 바로 눕는 것은 매우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몸에는 큰 위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 내용물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죠. 게다가 식사 후에는 위가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 위 내용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마치 가득 찬 물통을 옆으로 눕히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역류된 위산은 식도를 자극해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산이 식도를 넘어 기도로 들어가 기침, 천식, 심지어 흡인성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 최소 2-3시간은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30도 정도 세운 자세로 안락의자나 소파에 기대어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산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행동은 평소에는 건강에 좋거나 편안함을 주는 행동들이지만 식사 직후 30분 동안에는 우리 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여러분의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행동 목욕하기, 격렬한 운동하기, 바로 눕기를 피하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 수칙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30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랜 응급실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강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식사 후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은 위험하지만 천천히 걷는 가벼운 산책은 오히려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중력의 도움으로 위 속 음식물이 소장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돕습니다. 마치 옷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가볍게 흔들면 동전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걷는 동작은 장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 수치를 22%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거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은 피하세요. 평지에서 천천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5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의 마법사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따뜻한 물은 위장 속 음식물과 섞여 소화 효소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찬물은 오히려 소화효소의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위장과 장의 근육을 이완시켜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것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 과식했다면 따뜻한 물은 포만감을 주어 추가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온이나 40에서 45도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생강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생강차는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식사 후 완전히 눕는 것은 위험하지만 적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상체를 약 30도 정도 세운 자세, 즉 반쯤 기대 앉은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도 몸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편안한 소파나 안락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거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베개를 2~3개 받쳐서 상체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방지하면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휴식 중에는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소화하고 쉬는 모드로 몸을 전환시켜 줍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면 왼쪽으로 누워 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의 출구가 왼쪽에 있어 가스가 더 쉽게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식후 과일이나 건강한 디저트를 즐기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과일 한 조각이나 건강한 디저트를 먹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와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특히 파인애플이나 파파야에 들어있는 천연 소화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또한 과일의 자연당은 식후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면서도 건강에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식후 과일은 파인애플, 파파야, 키위, 사과 등입니다. 다만 과일을 먹을 때는 양을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한 후에 많은 양의 과일까지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어떤 동작이 좋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이 동작은 복부 장기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뒤로 돌리는 동작은 상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소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호흡은 복부 근육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소화를 돕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격렬한 운동과 달리 소화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5가지 건강한 습관들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습관들을 실천한다면 소화불량, 위산 역류, 그리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후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식사 후 30분 동안 피해야 할 행동들과 대신 실천해 볼 만한 건강한 습관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는 설마 그 정도로 위험할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목격한 수많은 비극적인 사례들은 모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건강하게 지내던 분들에게 말이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목욕 좀 하고 올게라고 하시면 꼭 말리셔야 합니다. 밥 먹고 운동해야 한다며 바로 산책 나가시려는 어르신이 계시면
조금 쉬었다 가자고 제안해 드리세요. 아버지가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다면 상체를 세울 수 있게 베개를 받쳐드리세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영상과 비슷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아버지의 식후 습관을 바꿔드려 건강을 회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특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나눈 정보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50년 의사 생활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식사 후 바로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하고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요. 가장 소중한 한 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